우리 시장으로 외국인들이 가장 크게 들어오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연준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고 볼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가장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또 우리나라를 사고 싶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논리가 흔들리게 될 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살짝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FOMC에서 그래도 우리 3회이나 할게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바로 외국인 자금이 아주 세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연준의 인하에 대한 그림이 흔들리지 않으면 외국인 자금들은 뭐 크게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유입이 될 거예요. 하지만 4월 달에 경제 지표가 너무 강해서 이 연준 위원들의 뷰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시장이 하게 되면 아마 그때 외국인 자금이 살짝 또다시 조금 이탈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한 분 한 분 더 스튜디오에 모셔봅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의 강재현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가 오는 화요일이지만 네. 힘차게 또 시장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내신 이제 리포트 중심으로 의견 좀 들어볼 텐데요. 네. 저 이 자산 전략 주간 포인트 제목 보고 좀 웃었어요. 제목이 연양갱. 네, 맞아요. 연양갱. 네. 밤양갱. 아, 맞죠. 요즘 아니, 밤양갱 뭐 열풍이라고 하는데 네네. 연양갱 이 뜻이 있죠. 네, 저희 사실 이건 네. 팀장님이 이제 주신 아, 진짜? 제목인데, 네. 네. 뭐 연준이 아무래도 좀 시장에 또 도움이 될 만한 어떻게 보면 뭐 도비시한 발언들을 좀 해줬기 때문에 뭐 연준이 달달한 양갱 줬다는 의미에서 영양갱으로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그러게요. 지난주 FOMC도 있고 굉장히 뭐 빅 위크였는데 네. 그래도 무사히 넘어가고 어쨌든 도비시한 발언들 네.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시작은 3대 지수 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고 지난주 후반부터 네, 이런 네, 조정 네. 기운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FOMC 날 너무 시장이 갭상승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뭐 가격 부담이 조금 생겼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러면서도 사실 연준이 이제 3번 인하를 할 수 있다. 뭐 작년 이제 12월부터 얘기해왔던 그런 뷰를 유지하긴 했지만 사실은 올해 금리 인하 횟수 말고는 나머지 뭐 성장률이라든지 아니면 물가 전망치에 대한 것들 다 상향 조정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막 신뢰가 엄청 가지는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좋게 보는데 올해의 금리 인하에 대한 그 뷰만 유지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결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들이 조금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금리도 크게 내려가지 못했고 또 그런 와중에 달러가 좀 셀 수밖에 없었고요. 어떻게 보면 달러가 강하다는 건 결국은 또 위험 자산이랑 약간은 반대되는 그런 포지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위험 자산들이 약간은 좀 불편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FOMC 끝나고 나서도 연준 위원들 몇 분이 이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보면은 시기를 좀 늦춘다든가 원래는 6월 뭐 여름으로 예상했다가 올해 후반으로 예상한다든가 아니면 횟수를 줄인다든가 이런 발언들 좀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FOMC 결과를 보면 3번 인하는 유지했지만 그 내부적으로 내용을 뜯어보면 조금 사실은 약간 갈리는 그렇죠.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갈리는 모습들이 있어서 이제 연준 위원들 발언으로 이거를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미 그래서 네. 사실 뭐 지난주부터도 그렇지만 뭐 보스틱 연은 총재가 나는 한 번 인상하는 걸로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굴스비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3번 인하. 네네, 네네. 인하 네네. 보는 입장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굴스비 같은 경우에는 뭐 나는 3번 인하 보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뭐 각각 위원들마다 그 특성과 성향에 따라서 뭐 몇 번 몇 차례 인하를 보는지에 대한 이제 발언들을 슬슬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연은 총재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3번까지는 뭐 굳이 필요할까 솔직히 이렇게 보는 입장이기는 하고요. 특히나 4월 달에 저희가 또 경제 지표들을 확인을 하게 될 텐데 4월 달에 확인되는 지표들은 3월 달에 대한 경제 지표이겠죠. 근데 이 지표들도 역시나 저는 좀 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고 나서는 아마 연준 위원들의 의견들도
조금은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말 그대로 좀 양분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1, 2월 달에 경제 지표들이 강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약간 계절성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말 그대로 3월 달 지표마저도 강하다. 특히 물가 지표가 강하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아마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도 올해 굳이 뭐 3회 인하까지 필요할까? 이쪽으로 좀 의견들이 많이 옮겨갈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굴수비 종제 뭐 3회 그리고 네. 보이스텍 1회 이 정도면은 좀 많이 갈려져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각각 지금 주장하는 게 누구는 실업률을 좀 더 봐야 된다. 네. 누구는 물가를 좀 더 봐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좀 나오면서 네. 이건 좀 모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위원님은 어쨌든 3회까지는 네. 좀 힘들 것 맞습니다. 같다라는 개인적인 의견 또 주셨습니다. 달러가 세다, 강하다 요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요즘에 환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네.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일단은 뭐 연준에서는 3회 인하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경제에 대한 뷰를 일단은 높였죠. 네, 그러면서도 예를 들어 ECB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6월쯤에 한번 인하를 먼저 시작할 수 있겠다. 이렇게 약간은 확정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도 뭐 금리를 한번 올리긴 했고 통화 정책의 정상화를 시작하긴 했지만 그 강도가 또 시장이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뭐 강하지는 않았던 거죠. 거기에다가 중국도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조금 더 시장에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 환경의 전반이 미국과 비미국의 상황이 조금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생각보다 계속 강한 모습, 그리고 비미국도 경기가 개선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그 속도가 확실히 미국에 비해서 세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달러가 조금 더 강해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특히나 우리 시장이나 아니면 신흥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외국인 자금들이 이 환을 또 보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측면에서 달러가 생각보다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모습들은 아마도 좀 불편한 모습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화 같은 경우도 이 개입 구간으로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는 152엔 정도부터인데 지금 부근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도 좀 주시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네네.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어제도 그렇지만 약간은 구두 개입성 발언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위안화도 그래서 어제 꽤나 강하게 절상고시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어떻게 보면 좀 조절들이 뭐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달러가 더 여기에서 강해지지는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펀더멘털 차가 지금은 나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당장 막 크게 약해지는 그림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뭐 ECB에서도 금리를 내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경기 모멘텀도 개선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일본 역시도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구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미국과 비미국의 펀더멘털의 격차는 좁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펀더멘털 차에 의한 달러의 강세는 지금이 가장 강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차가 좁혀지면서 달러도 점진적으로는 이제는 좀 해소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강세 압력이 있다는 것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구두 개입이 들어가고 있고 또 펀더멘털 격차가 줄어들게 되면 달러 역시도 뭐 계속 강해질 수는 없을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자면 네. 사실 그 전까지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건 뭐니 해도 이 AI 네. 기술주 중심으로 좀 퍼져가면서 이끌었다고 보자면 지금부터 매크로가 좀 변화하려는 이 시점에서 피봇을 언젠가는 네. 할 거다. 눈앞에 좀 어딘지 모르겠지만 저기 보인다. 이런 입장에서는 네. 좀 달리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식시장 입장에서? 사실은 일단은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멀리에 피봇이 보이기는 하지만 네. 당장에 또 연준의 위원들의 어떻게 보면 의견이 좀 바뀔 수도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특히나 4월 중에는 그런 좀 강한 지표들이 확인이 되면서
뭐 어떻게 보면 올해에 그렇게 강력한 인하까지는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시장이 다시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시장이 막 달려나가기는 좀 어렵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저 멀리에 피봇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경기가 나쁘지도 않고 계속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주식시장의 흐름은 계속 좀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침이 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큰 그림으로는 긍정적이지만 네. 4월은 좀 네, 살짝 조심해야 된다는 네,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4월 뭐 내내 뭐 시장이 흘러내린다 이렇게 보기보다는요. 네. 특히 이제 4월 초보다는 4월 중순에 있을 물가지표들이 조금 약간 위험한 고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때 조금의 부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행인 점은 또 4월 말부터 실적 시즌이 또 있죠.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AI라든지 아니면 기업들의 또 이익들이 잘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4월 중순 정도에 어떻게 보면 살짝의 부담스러움이 좀 있겠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는 실적 모멘텀이 붙어주면서 시장이 다시 괜찮아질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물가잖아요. 네, 모든 건 맞습니다. 물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 연준 위원들이 데이터를 보겠다 하는 것도 중심에는 이제 물가가 있는 건데 네. 연초 물가가 좀 높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불안감도 좀 있었고요. 네. 그래서 4월에 새로 나오는 이 물가 지표를 봐야 된다. 만약에 좀 높게 튄다 경우에는 시장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뭐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높게 튀면 뭐 당연하게도 네네. 좀 부담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떻게 보면 그 코어 물가라든지 서비스 물가 이런 쪽들이 계속해서 좀 세게 나오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1, 2월 지표의 모멘텀이 만약에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뭐 유지가 된다는 건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근원 물가의 전월비 상승률이 한 0.4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하반기에 물가 상승률이 YOY로 봤을 때 또 다시 반등을 좀 세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뭐 시장 금리라든지 주식 시장에서의 그런 부담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런 가운데 우리 시장, 네. 한국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수급적으로 요즘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수급적으로는 사실은 FOMC 전에 외국인들이 살짝 좀 불편해하는 모습들을 보였었어요. 아무래도 우리 시장으로 외국인들이 가장 크게 들어오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결국은 연준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고 볼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에 가장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또 우리나라를 사고 싶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논리가 흔들리게 될 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살짝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FOMC 전에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의 기미가 좀 보였었죠. 연준에서 혹시나 2회 인하로 좀 의견을 수정할 수 있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강해졌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살짝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FOMC에서 그래도 우리 3회 인하 할게, 그 뷰 유지할게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바로 외국인 자금이 아주 세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연준의 인하에 대한 그림이 흔들리지 않으면 외국인 자금들은 뭐 크게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유입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달에 경제 지표가 너무 강해서 이 연준 위원들의 뷰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시장이 하게 되면 아마 그때 외국인 자금이 살짝 또다시 조금 이탈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인하에 대한 횟수가 줄어드는 것뿐이지 인하를 시작하기는 할 거기 때문에 뭐 외국인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는 건 당연히 아닐 거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이 당연하게도 이런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것들을 보고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또 실적이 좋으니까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실적 시즌 되면서부터는 다시 유입이 좀 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연준 위원들의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해서 살짝의 뭐 흔들림 같은 것들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저는 국내 주식시장은 올해에는 좋은 흐름 보일 수 있겠다. 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시총 1위 기업의 뭐 하루 상승률 이런 네. 게 좀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고 네. 이 매기가 좀 순환해서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제약바이오 위주로 매기가 좀 돌기도 했는데 네. 현재 이런 어떤 섹터별 흐름이랄까요? 네. 어느 쪽을 좀 더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시장인 것 같고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좀 자료를 보면서 네.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페이지를 보시면 외국인들이 FOMC 직후에 어떤 업종들이 가장 강하게 샀는지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보시면 당연하게도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를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기계라든지 아니면 뭐 디스플레이나 IT 하드웨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동차나 보험, 지주 이런 업종들 좀 강하게 샀습니다. 네. 이거를 좀 나눠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기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에서 업종 가운데 가장 성장이나 이익 모멘텀이 좀 좋은 업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전력기기, 변압기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미국의 어떻게 보면 인프라 투자가 늘어난다는 것들에 대한 수혜를 가장 또 많이 볼 수 있는 업종이고요. 실제로 수주도 많이 받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그 모멘텀이 붙고 있는 업종이죠. 네. 그래서 이런 업종에 대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나 업종에 대한 외국인들의 선호는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디스플레이나 뭐 IT 하드웨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반도체까지도 같이 좀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는 범 IT류 이렇게 표현을 좀 네.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경기가 좋아질 때에 이 좀 민감도가 높은 업종들 중 하나라고 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경기나 중국의 경기가 좋아질 때에 좋아질 수 있는 소비가 또 특히나 IT 내구재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FOMC에서 금리 인하의 횟수를 유지한다. 그래서 경기가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붙을 때에 좀 좋아질 수 있는 업종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업종들이 일단 또 많이 샀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 테마로는 역시나 밸류업을 또 빼먹을 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도 밸류업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주주 환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업종들인 뭐 보험이나 차, 지주 많이 사고 있다는 얘기를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좀 네. 유효할까요? 네, 저는 솔직히 되게 밸류업을 좀 강하게 좀 말씀드리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이 밸류업이 그냥 단기적인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정책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모든 나라들의 기업들 내지는 또 국가들에서도 정책적으로 기업들의 성장을 어떻게 보면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이 밸류업류의 정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정말 전 세계적인 시류를 타고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의미가 있고 또 기업들도 많이 따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이 정책과 관련된 업종들에 대해서는 팔로우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네. 사실 범 IT로 네. 이렇게 묶으셨지만 전반적으로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전 세계 IT 반도체가 갈 때 우리는 같지만 다소 네. 아쉽다 이런 측면도 좀 있었는데요. 맞죠. 여기에서 뭐가 좀 더 필요할 거라고 보시고 사실 지난주의 움직임이 네. 조금 더 이어지고 강한 흐름으로 갈 거다 이런 네. 긍정적인 희망 좀 품어봐도 되겠습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랑은 살짝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말 그대로 계속해서 성장만을 볼 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이고요.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의 IT 수요라든지 정말 말 그대로 진성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그런 IT 제품들에 대한 수요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정말 어떻게 보면 경기에 훨씬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연준의 스탠스, 뭐 금리 인하 횟수 이런 거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를 하는 이런 환경들의 변화가 크게 없다고 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충분히 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여기에서 중요한 게 또 중국의 IT 수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이 최근에 그래도 다행히도 이 조금 정책들이 친시장스럽게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경기를 그래도 살려야 된다는 그 의지가 조금 더 강해졌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어진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한 정말 진짜 수요, 그러니까 레거시에 대한 수요겠죠. 이런 부분들도 좋아질 수 있겠다는 기대들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그게 주가에 어떻게 보면 상승 모멘텀으로 더 강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정말 지난주 같은 갭상승은 뭐 쉽지는 않을 수는 있겠지만 특히나 4월에는요. 그렇지만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4월이고 네. 2분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네. 앞서서 좋은데 네. 중장기적으로 좋은데 4월은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라는 네, 네.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2분기 전략을 어떻게 잡아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흔들리면 무조건 사자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단순하게 그냥 2,750에서 끝난다. 뭐 작년에는 계속 박스권으로 얘기 드렸어서 그냥 박스권 상단에 오면 조금 그냥 뭐 좀 팔았다가 그냥 트레이딩하는 그런 모습들로 그냥 가져가자고 말씀드렸었는데 올해는 지수단에서도 훨씬 더 업사이드를 볼 수 있는 측면이라서 뭐 빠지면 그냥 무조건 더 주식 비중 늘리자고 이야기 좀 드리고 있고요. 지수 밴드는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저는 2,95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좀 많이들 이제 상향 조정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상향 조정을 좀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적 측면에서도 조금 좋게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늘어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저희가 밸류업 프로그램들이 붙었기 때문에 조금 더 업사이드를 볼 수 있다고 보면 사실은 지수의 밴드의 상단을 좀 높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정 받았을 때 뭐 사시라 이렇게 얘기 드리고 있고요. 당연하게도 우리 시장이 올라갈 때 가장 힘있게 끌어줄 수 있는 반도체 업종 사자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전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뭐 반도체 외에 IT라든지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경기 또 괜찮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에 민감한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시클리컬 업종들도 저는 괜찮게 보고 있긴 합니다. 뭐 정유라든지 뭐 화학, 철강, 뭐 비철금속 이런 업종들도 괜찮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담아가신다고 하면 아마 정말 뭐 올해 말까지 봤을 때 뭐 내지는 뭐 말까지 보지 않다고 하더라도요. 뭐 적어도 4월 지나가면서부터는 다시 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뭐 주식 시장과 조금 다른 별개의 얘기고 약간 더 큰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4월 하면은 일각에서는 4월 위기설 뭐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요. 네. 물론 뭐 PF 연체율이 높아지고 이런 네. 부분에 대한 얘기고 걱정 안 해도 된다. 정부에서도 안심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 네. 있지만 현장에서는 뭐 분위기가 좀 있는 건 없습니까? 사실 작년에 비해서는 네. 정말 그런 위험에 대한 위기감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모두들 이제 위기가 올 수 있다, 뭐 위기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위기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다들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고 그게 정말 일파만파 퍼져나가지 않게끔 뭔가 조절을 하게끔 만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위기는 크게 뭐 걱정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위험이라는 건 정말 경기가 안 좋고 정말 수요가 안 좋을 때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금 시장에서도 단순히 위기만 보고 있는 건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기업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이냐 아니냐를 또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주식 시장이나 아니면 저희가 경제 지표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기업들은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 않다는 거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자금 시장이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다고 하면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서 느끼는 그런 자금 조달 어떻게 보면 위험도도 작년보다는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위험은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주식 시장에도 이런 건 영향을
당연히 네.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분위기가 어떤지 좀 여쭤봤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시장에 뭐 지켜보든지 참여를 하든지 네. 어떤 전략으로 좀 임해볼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4월 달에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지표들이 강하게 나왔을 때 이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가 바뀔 수 있을 것을 네. 시장이 걱정할 수 있다는 얘기 드렸죠. 그래서 그때 시장이 조금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에서도 금리를 결국 내려주게는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경기 모멘텀도 더 좋아지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더 훨씬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4월 달에 잠깐 시장 흔들린다고 하면 무조건 사시라 뭐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뭐 살 땐 그럼 뭐 사야 되냐? 뭐 반도체라든지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 뭐 아마 많이들 그냥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경기에 민감하다는 것들은. 그래서 그런 뭐 수출이 좋아질 때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 업종들 매수하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기업들 이익 추정치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이익 추정치들이 사실 실적 시즌 지나가면서 좀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경기가 또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중국이든 아니면 일본이든 한국이든 이익 추정치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특히나 24년에 대한 이익 추정치들이 빠졌다 다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다음 1분기 실적 시즌이죠. 이때 지나가면서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의 강재현 연구위원 모셔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